네, 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시작합니다. 새롭게 진행을 맡게 된 고유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 어떻게 했는지 먼저 체크해 볼 거고요. 이후에는 글로벌 증시 상황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 시세부터 먼저 체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천정부지 없이 계속 올라간다 하면서 다시 한번 큰 물살을 타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주말 사이 이 트럼프 입방아에서 관세 전쟁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이 기대감이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실제로 미증시도 살펴보시면 지난 주말에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미증시가 마감을 3대 지수 모두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M7 종목들이 많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빠지기도 했고요. M7 안에서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3% 넘는 수치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추락을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비껴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살펴보시면요. 지금 11만 달러 선을 원래 뛰어넘는다고 했는데 지금 11만 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10만 9천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인 모습 지금 포착하실 수 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난주에 이 급등세는 잃고 다시 하락했다가 지금으로서는 다시금 상승 탄력을 오늘 살짝씩 받아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10만 6천 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던 모습들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10만 9천 달러 선으로 11만 원 선 가까이 올라준 모습 보이는데 방금 전에 살짝 또 하락하는 모습 포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 체크하셨고요. 지난 21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11만 9,900 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아 이제 12만 달러 터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시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12만 달러 선에서는 꽤나 격차가 있는 모습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관세인데요. 관세에 있어서 아무래도 다시금 발톱을 드러내면서 관세가 아무리 예전만큼의 공포감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상자산 시장에는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다시금 오전에 소폭 방등했던 이 모습은 기점이 시간으로 보시면 그쵸. 오늘 한국 시간 오전으로 이때쯤에 EU에 부과하는 50% 관세를 좀 유예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SNS상에 내달 다음 주에 관세에 대한 부과 50% 하겠다고 말했던 것을 살짝 철회하고요. 7월 초로 유예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선물 시장에서도 나스닥이 다시금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국내 시장은 다행히 개장 전에 이런 소식이 들려서인지 출발할 때부터 강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비트코인 역시도 반영했던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 관세가 얼마나 시장에 다시금 큰 충격을 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11만 9,900 달러 선을 터치했을 때 기억해 보자면요. 이때도 관세 영향 덕분이었습니다.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 다시금 좀 유예가 되면서 좀 이 분위기가 살짝 과열됐던 게 차분해지고 미국 증시 역시도 연일 좋은 상승 랠리를 펼쳤고요. 가상자산도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것과는 지금 반비례 되는 모습을 이번 주에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일정 가격 내에서 움직이던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항상 예의주시해야 될 거는 이렇게 트럼프의 입방아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 역시도 비트코인과 비슷한 흐름들을 띌 수밖에 없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으로선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2,500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큰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테더 같은 경우 스테이블 코인은 뭐 0.01% 하락하며 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네요. XRP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XRP 살펴보겠습니다. XRP 지금 2.34달러 선인데요. 방금 비트코인과 봤던 하루 동안의 시세 움직임 비슷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비트코인도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상승해 줬는데요. 지금 리플 역시도 XRP 역시도 오전 8시부터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가는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 새벽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 2.2달러대까지 후퇴했던 모습들 포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뿐만 아니라 다른 리플 비트코인, 알트코인들 살펴보자면요. 솔라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솔라나 $177에서 거래 중이네요. 보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들이 다 비슷한 추세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역시도 현재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상승 전환하는 모습 포착되네요. 그렇게 현재 간밤에는 얼마까지 떨어졌죠? $170 선을 하회했네요. $169까지도 떨어졌는데 현재는 $180 목전에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도 소식에 따라서 급변할 수 있는 코인 시장의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이번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미증시나 국내 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지코인도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도 한번 밈코인의 대표 주자로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은 계속해서 상승부를 더 확대해 나갔네요. 현재로서는 $0.227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1.7% 전일 대비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상승하는 뭐 1시간과 하루 전에 비해서는 1.7% 상승하고 있지만요. 2주 전보다는 6.5%나 급락한 수치인 점 체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코인들에 대한 시세 차익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금 시세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금과 달러 간의 이 시세에 대한 추이 체크해 보긴 하겠지만요. 금은 지금 0.52% 하락하고 있다고 전해져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의 가격은 $3,348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지금 하단에는 M7 종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M7 종목들 간밤에 미증시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하락 마감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엔 3% 넘게 빠졌다는 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지난 토요일에 마감을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을 해서 휴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실시간으로 움직이지만 미장은 내일까지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점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서 이후에는 다시금 상승 탄력 받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관련한 소식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소식들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도 집중이 돼 있지만 조금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소식 만나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국제 시장에서 더 관심받아가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뿐만 아니라요. 또 중앙은행의 매입이 감소하고 있고 국채 공급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틈새를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글로벌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고 또 정산에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요. 필리핀에서 이제 가사 노동을 관련된 일을 하기 위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일에 대한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스테이블 코인 이 테더로 지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전 상당히 놀라웠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다른 필리핀 달러, 필리핀의 돈으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원화를 달러로 교환해서 달러를 다시 한번 필리핀의 금액으로 바꿀 때 수수료가 2중, 3중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스테이블 코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상용화가 된 그런 국가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돈 거래에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미국에서도 조금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화폐를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 코인, 이 준비 자산 대부분을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을 해서 발행 규모에 비례한 직접적인 국채 수요를 창출하게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보유자의 환전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준비 자산을 확보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미국 단기 국채가 유동성, 안정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자 수익도 제공하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기준에 테더와 서클,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준비 자산은 80% 이상이 미국 국채에 투자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이 새로운 활용 범위가 생겨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규모도 한번 살펴보자면요. 두 회사가 보유한 미국 국채 총액만 약 1,750억 달러나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좀 발맞춘 미국의 행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규제 정비를 통해서 전통 금융권의 이 시장 진입과 발행사가 모두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리워드가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을 더 가속화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국채 수요 추가 수요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좀 '스테이블 코인의 발전에 있어서는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또 2023년 이후에는 60배가 성장된 토큰화된 국채 시장도요. 이 국채 수요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큰화된 국채 같은 경우에는 온체인 상에서 온 국채 투자 경로를 확대하고 있고 이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와 연관을 해서 간접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게 된다면 사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가장 접근성이 좋고 유동성이 좋고 안정성이 좋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판으로 해서 단순 결제를 넘어서 정말 국채 수요와 같은 거시금융 인프라의 한 축을 기능하고 있다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진짜 화폐로서의 기능을 더욱더 하겠다라는 시장의 관심들 받아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규제도 불확실성하고요. 법제화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뭐 다른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정말 꼴등 수준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 부분이 상당히 아쉽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더더욱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여야가 이견이 없이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에 조금 더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 표심들이 모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여야도 이견이 없이 이 시장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상용화가 될지, 어떤 제도화가 될지 좀 주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게 된다면요. 워낙 우리나라에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이죠. 또 그 관련된 금융 업계들, 관련된 주식들도 함께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 이슈들이 있을 때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전문가님들 말을 빌리자면 현재로서는 시장의 관심이 뭐 K원전, K조선, 또 다른 뭐 코로나 치료제 이런 업종들에 관심이 빗발쳐 있기 때문에 지금 살짝은 식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한번 재점검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채와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소식은 여기까지 본다고 하면요. 사실 이번에 비트코인이 올라준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이슈가 정말 큽니다. 하지만 관세 이슈뿐만이 아니라 사실 스테이블 코인도 비트코인 상승세의 주역이었다. 이런 분석들도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스테이블 코인이 지난주에 좀 관심을 받았을까 한번 만나보면요. 미국의 월가 은행들이 공동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사실 시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월가 은행들이 이 검토 중이라고 22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밝힌 건데요. 아무래도 암호화폐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에서 더욱더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행보들이 주목된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요. JP 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이름만 들으면 다 알 법한 이 주요 은행들이 모두 지분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들이 모두 발행을 검토하고 실제로 발행하게 된다면요. 이 시장의 규모는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성장할 것 같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는 합니다.
향후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관련된 법, 이 입법 상황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컨소시엄을 살짝 더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P2P 결제 시스템 젤을 운영하는 월 리워닝 서비스와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인 클리어링 하우스가 포함된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월가 은행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하고 나날이 대비를 해 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조금 더 유망하고 환용화가 더 빠르게 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에 월가 은행들이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빅테크와 유통업체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고 환전 수단에 사용을 하게 되면서요. 은행들의 예금과 거래 수수료 수익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권은 2년 전에 규제 단속 이후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분야에서 뒤처진 상황이고 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분주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서 은행들도 진입할 수 있는 이 디지털 자산으로 좀 간주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화폐, 금과 같은 실물 자산과 가치를 연동을 해서 은행들도 좀 공세를 펼치자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미국 월가 은행들까지 집중을 하게 되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존에도 스테이플 코인을 발행하고 상용화하고 있는 나라지만 대표적인 미국 은행들까지 공세를 펼치고 더 가속화가 된다면요. 우리나라는 아직 꼴등 수준의 좀 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중국, 러시아, 미국 같은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이 더 가속화가 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게 법제화, 제도화가 될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리를 하자면 미국 같은 시장에서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트코인 관심 가지시면서요. 스테이블 코인도 함께 이슈들 체크해 나가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보게 됐고요. 또 국내에서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들도 저희가 이슈 나오는 대로 랩소디와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금에 대한 시세 말씀드렸었는데요. 3,300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 중인 금. 금과 비트코인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뤄볼까 합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엇갈린 수익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1일에서 23일 기준의 자료인데요.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좀 불을 타면서 활활 타올랐죠. 하지만 그럴 때 비트코인 또 엇갈림, 반비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동안 금은 오히려 주춤한 흐름을 보였다고 합니다. 함께 가는 모양새는 아닌 모습이기 때문에 이 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상자산 규제 철폐랑 뭐 기관 자금 운영 유입 등의 이유로 반등을 했을 때 월가를 중심적으로 단기적 정점을 지났기 때문에 금이 뭐 시색 차익을 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23일 기준을 보자면요. 금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왼편 보시면 알 수 있듯이 4월에서 5월로 갔을 때 오히려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치만 4 월에서 5 월로 넘어갔을 때 비트코인 지난주까지만 해도 어마무시한 이 상승세가 나왔죠. 7%대에서 15%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둘 간의 수익률이 반대기 때문에 투자 판단할 때는 좀 유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게 미국 정부의 정책 흐름이기 때문에 금과 비트코인이 엇갈린 흐름을 낸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의 친화적인 모습을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요. 당선이 되면서 이 같은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고 합니다. 금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성이 좀 엇갈리는 흐름인 게 트럼프 기점으로 더 심해진 거죠.
최근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서요. 가상 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움직임이 되면서 또 비트코인이 탄력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금은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강하죠. 이 수요를 타고 상승하기도 했지만요. 하지만 글로벌 긴장감이 완화되면 오히려 방향성을 잃고 하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서 혼란스러움이 가중될 때는 금의 시세가 오르고요. 또 이렇게 안정이 되고 긴장감이 완화되고 미중 간의 관세가 완화되고 이럴 때일수록 금은 약간의 그 힘을 잃는다는 모습들 보이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토파 보자면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지난달 22일에는 온스당 3,488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뭐 매일이 기사 속보로 금 최고가, 사상 최고가 이런 속보를 맞이했지만요. 최근 들어서는 이 내용들이 조금 조용해진 모습들 볼 수 있죠. 이렇게 좀 다시 상승하려면 오히려 미국발 긴장감이 높아져야 금이 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과 비트코인 간의 관계성 궁금하신 분들은 트럼프 이후에 이 흐름들 다시 한번 분석하시면서 비트코인과는 좀 엇갈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대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가 그동안은 미중 간의 유해 이후에는 이 발톱을 좀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 좀 조용했었는데 이걸 불을 재점화했던 소식이 있었죠. 이후에 50%의 관세를 내달 1일 정말 머지않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7월 9일까지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 50%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지 무려 이틀 만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소재의 골프장에서 뭐 백악관을 복귀하기에 앞서 기자들한테 유예가 만료되는 시점을 7월 9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이유에 대한 50% 관세도 기습 경고였기 때문에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이 충격이 정말 컸던 만큼 이거에 대한 회복세도 좀 차분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7월 9 일까지 그 안에서 관세를 어떻게 협상 카드로 쓸지 좀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관세를 봤을 때 더더욱 사람들이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초반에 관세 뭐 중국에 100%, 뭐 어디에 20 몇 퍼센트, 30% 이런 관세 얘기했을 때보다요. 시장에 대한 충격은 비교적 더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협상을 위한 카드일 뿐 정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명시화가 된 것 같은 지점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EU에 50% 관세라는 공격을 했기 때문에 EU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관세 협상을 할 때 어떤 카드를 내비칠지 좀 주목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도 이 관세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지만 이 또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관세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폭이 많이 크지 않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다. 이 이후에 상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 분석들도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EU 관세에 대한 소식도 있었지만요. 사실 트럼프가 이야기한 또 다른 한 가지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기업이지만요. 오히려 공세가 들어갔습니다. 애플이 해외에서 수출 이 만들어낸 애플 이 아이폰들은 미국에서 수입해서 좀 구매를 할 때 25% 세금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어마무시한 부과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한 80%가 넘는 정도로 애플 안에서 뭐 나사 하나, 버튼 하나까지 중국에서 다 만들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를 인도로 옮기는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눈에는 이 자국 내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살짝 눈엣 가시였을까요? 미국에서 생산을 독려하면서 25%의 관세를 매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 쿡 CEO에게도 인도로 가는 건 괜찮지만 관세가 아예 없이 미국에 팔 수는 없을 것이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 공장을 세우는 걸 독려하는 모습인데 사실상 전문가님들의 분석을 좀 살펴보자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곳에서 만들었던 부품들이 워낙 저렴하기도 하고요. 미국으로 이전을 한다고 해도 정말 빨라야 3 에서 5 년이 걸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요. 만약에 미국에서 생산한다고 가져오게 된다면 이 아이폰의 가격이 3 배에서 5 배까지 또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기업인데 너무 큰 위험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있었지만요. 아마도 애플을 좀 주인공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위협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장을 세워라." 이게 트럼프의 항상 하는 메시지인데 내 자국 내 기업에게도 공평하게 이런 조치들을 하니까 삼성과 같은 다른 기업들도 자국에서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고 독려하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콕 집어서 삼성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어디까지 눈치 보기를 해야 될지도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고관세에 대한 내용 때문에 뭐 인도와 중국 그런 부분에서 공장을 어떻게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으면서 3% 넘게 빠졌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애플이 오히려 관세 부담을 좀 그냥 감수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시선들도 있더라고요. 과연 미국 내에서 이 애플과의 논쟁 어떻게 끝날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유예나 협상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내용이 전개될지도 함께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글로벌 증시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난 주말 동안 뭐 여러 가지 소식들 많았습니다. 엔비디아도 간밤에 이 토요일 시장,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시장에서 새벽 동안 어떻게 마감했나 살펴보면요. 사실 장중에는 애플이랑 비슷했습니다. 3% 정도 빠진 수치였는데 장 마감 때는 1.2%까지 좀 회복한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수요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번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도 엔비디아 긍정적으로 비쳤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에 나쁠 수가 없다라는 관측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반도체가 납품이 많이 된 거는 당연한 사실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 3%의 하락세를 좀 회복했다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수주 소식도 들려왔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중국용 저가 칩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약간 눈치 보기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 있어서 현재 엔비디아가 되게 불리한 상황인데 그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중국에 저가형 이 반도체를 납품한다고 합니다. 그 부분 소식 살짝 살펴보면요. 최근 수출이 제한이 됐었어요. AI 칩 H20 모델보다 더 낮은 가격의 AI 칩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이죠. 당장 다음 달부터 대량 생산을 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H20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한이 됐다고 얘기했는데 제한되기 전에는 사실 중국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던 유일한 반도체 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수출 제한한 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말 곤란한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좀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칩을 좀 양산하는 게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트럼프에 대해서 살짝의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중국 저가형 칩 같은 경우에는 뭐 고대역폭 메모리 HBM이 사용되는 게 아니라 GDDR7 메모리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엔비디아와 제휴를 맺을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좀 추적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오늘 코인 이야기부터 글로벌 증시까지 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 주말을 끼고 오다 보니 코인 관련해서도 정말 소식이 많았고요. 또 글로벌 증시에서도 소식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정말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시선들, 노하우들 항상 코인 랩소디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